한국 시리즈가 한창입니다. KT 위즈 2연승 오늘 밤 3차전. 한국 시리즈 이야기는 시리즈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을 야구에서 아쉽게 탈락을 한 세 팀 스토브리그 준비 상황 전달해 봅니다.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삼성의 가을 쓸쓸합니다. 정규 시즌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는 KT 위즈와 동률, 상대 전적도 앞섰지만 타이브레이크 신설, 10월의 마지막 날에 경기 치르고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베어스에 참패하며 광탈. 삼성 관계자가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팬들께 죄송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프런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지만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삼성 일찌감치 내년 외국인 선수 구상은 마쳤죠. 뷰캐넌 선수, 피렐라 선수 또 우리와 함께 하자. 그리고 몽고레이 선수 빠이빠이. 뷰캐넌, 피렐라 선수 재계약 협상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척을 하겠죠. 진짜 문제는 앞서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 시장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메이저리그가 지금 노사 협상 중이어서 파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저쪽 시장 동향도 좀 봐야 되는데 매우 힘든 상황이고 선수풀이 좁아지니까 굉장히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선수 한 명을 두고 에이전시가 국내 팀 여러 군데 동시다발로 세일즈를 하는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뭐 당연하지만은 일단 무조건 그냥 100만 달러 개런티, 저쪽은 100만 달러, 이쪽도 100만 달러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구단으로서는 매우 큰 리스크다. 개런티 되는 연봉에 옵션을 포함시켜서 하는 계약이 이상적인데, 그러니까 개런티 플러스 옵션인데 무조건 연봉을 풀 개런티를 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올 시즌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간 외국인 선수가 모두 8명입니다. 이 중에서 기아 브룩 선수처럼 사건 사고로 이미 탈퇴된 경우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 부상 부진입니다. 30명 중에 8명, 적지 않은 퍼센티지. 여기에 바꾸고 싶어도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그냥 바꾸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끝까지 간 선수도 있죠.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타 팀도 다양한 옵션 장치를 통해서 구단의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선수에게는 또 이 옵션이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중에 퇴출된다 그러면 이미 받은 계약금 그리고 개런티가 된 연봉은 퇴출된 선수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옵션 부분은 계약서에 따라서 본인이 채운 부분만 가져가거든요. 삼성은 이제 옵션 조항의 항목을 매우 좀 세분화시키는 팀인데 뭐 팀마다 조금 차이 있습니다. 뷰캐넌 선수가 올해 16승을 거뒀지만 연봉 총액 150만 달러 중에서 옵션이 50만 달러였는데 옵션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 후에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끝까지 가야지 채울 수 있는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피렐라 선수도 시즌 초중반에 얼마나 맹활약했습니까? 팀 컬러까지 바꿨다는 평가 받았지만 총 연봉 80만 달러 중에 옵션이 20만 달러인데 생각보다 옵션은 많은 부분 못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난이 가중되니까 외국인 선수 에이전시들이 그냥 풀 개런티 해주세요. 이걸 협상 카드로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미 협상 과정에서 지금 이번 가을에 지금 외국인 선수 협상 과정에서 KBO 리그 팀의 다수의 팀이 일본 팀에 여러 명 빼앗겼습니다. 선수를 데려올려다가 바로 하이제킹. 메이저리그가 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면 국내 외국인 선수 시장도 그냥 혼란에 빠집니다. 12월 초에 기존 메이저리그 노사 계약이 끝이 나는데 그 전에 타결이 돼야 되는데 메이저리그가 혼란에 빠지면 국내 시장은 대혼란. 삼성은 백정현, 박혜민, 강민호 등 3명의 외국 내부 FA는 이제 이미 알려진 대로 잡는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FA를 잡는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구단은 없죠. FA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최선을 다해 잡겠다. 경쟁팀이 나오면 삼성은 구단이 판단한 최대치까지 쓴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인데 외부 FA 영입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뒀어요. 근데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 시종 일관 그랬습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 외부 FA 시장에 뛰어들면서 구단이 이제 합리적인 가격, 시장 상황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안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부 FA 특히 이제 이적 FA 협상의 경우는 경쟁이 붙으면 오버페이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오갈 데 없는 선수 나중에 이렇게 그냥 데려오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삼성은 오재일 선수처럼 공백이 생긴 포지션에 굉장히 강한 선수를 데려와서 전력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데려오면 전력 중복도 있고 또 외부에서 데려온다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되는 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잉여 전력이 생겨버리니까. 전력 상승 효과가 크지 않고 비용도 좀 부담인데 외부 FA를 예를 들어서 큰 돈을 주고 데려오면
3명의 내부 FA 있지 않습니까? 이 뭐 협상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좀 맞을 수도 있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삼성의 스프링 캠프는 일본 오키나와에 직접 투자를 한 훈련 캠프가 있죠. 삼성은. 그래서 스프링 캠프를 여건만 되면 그곳으로 또 가려 합니다. 오키나와로. 온나손이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좀 유동적이니까 상당히 조금 악화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은 좀 덜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키나와는 그냥 조심한다는 분위기래요. 12월 말 최대 1월 중순까지는 코로나 상황 좀 지켜본다 그럽니다. 정 안 되면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따로 일본 오키나와 캠프는 계약 안 해도 되니까 오키나와 행에 관심이 크고 오가면서 격리만 안 한다면 오키나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팅은 다 돼 있다. LG는 내부 FA인 김현수 선수는 어떻게든 잔류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수 선수를 잔류시키지 않고 외부 FA를 데려온다? 뭐 마운드 좋으니까 외부 FA 데려온다 그러면 타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김현수 선수 없는데 타자 누구 데려와봐야 실질적으로는 타선 보강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잡는다고. 그러니까 외부 FA 시장은 차면서 단장은 참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만간에 야구단 수뇌부가 지금 그룹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 그럽니다. 야구단이 마음을 먹어도 외부 FA 잡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모기업에서 좀 결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 FA는 특히 뭐 내부 FA도 마찬가지입니다. FA는 4년 나눠서 돈을 주지만 계약금도 있으니까 가외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모기업 판단이 중요합니다. LG는 차명석 단장이 2018년 10월에 왔는데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가을 야구 했죠. LG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연속 가을 야구를 갔거든요. 그 이후에 3년 연속 가을 야구는 사실 이제 26년 만입니다. 그 동안에 그냥 암흑기가 있었죠. 분명 성과가 있는 해입니다. 올해도 뭐 정규 시즌 3위인데 1위랑은 1.5게임이죠. 마지막에 좀 아쉬운데. 근데 상실감은 굉장히 커요. 두산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승 2패로 졌죠. 3차전에서 3대10 대패. 라이벌에게 받은 충격파가 상당히 크고 지난해도 두산한테 져서 플레이오프도 못 갔고 LG 구단 관계자는 10개 구단 중에 뎁스는 우리 팀이 상위권인데 이제는 뭔가 마침표를 찍을 필요도 있고 근데 외부 FA를 데려온다고 하면 우승에 도전하는 거고 구단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LG는 2015년에 두산이 장원준 선수 데려오면서 뭐 우승까지 또 이어지고 또 기아가 2017년에 최용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또 우승을 하고 그에 또 NC 역시 결국은 양의지 선수가 외부 FA로 와서 우승의 주축이었고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본다는 거죠. 매년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는 팀 전력을 LG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우승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외부 FA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다.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난 3년간은 야구단이 모기업의 투자 의견을 LG는 안 냈어요. 외부 FA 사주세요. 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올해는 요청하는 분위기인데 차명석 단장 지금 내년 시즌 구상 좀 한창입니다. 외부 FA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던데 타선 보강이 시급하다는 것이 LG 내부 진단입니다. LG의 외국인 타자는 무조건 잘 치는 외국인 타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타자 2명 다 꽝이었죠. 역시 메이저리그 파업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어요. 켈리 선수는 무조건 잔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음도 있고 자 수아레즈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 얘기가 소문이 조금 있었죠. 근데 구단이 지금 체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력한 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G는 수아레즈 선수 재계약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LG 프론트 내부에서도 내년에도 수아레즈 선수는 LG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스포츠가 최근 구리 챔피언스파크 부지를 팔았어요. 구리 챔피언스파크는 2014년에 이천 챔피언스파크를 완공하기 전인 이제 2010년대 초반까지 이제 LG 야구단 2군 선수단이 쓰던 시설 훈련장인데 지금은 이제 LG 야구단이 쓰지 않는 부지입니다. 야구단하고 축구단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구리 챔피언스파크가. 근데 2005년에 LG그룹, GS그룹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야구단은 이제 LG 스포츠로 가고 축구단은 GS 스포츠로 갔습니다. 구리 챔피언스파크의 이제 그 부지의 소유권도 조금 나눠졌는데 LG는 이번에 쓰지 않던 공간인 구리 챔피언스파크 부지 일부를 좀 매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처분은 이제 올해가 맞지만 수년간 매각 논의가 좀 있었고, 근데 걸림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GS 스포츠가 전체를 다 우리가 다 써도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고려가 됐고 그래서 논의가 좀 길어지고
이번에 최종 매각이 마무리가 됐는데 총 매각 대금은 한 27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네요. LG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번 매각은 코로나 때문에 광고 수입과 관중 수입이 줄어든 것과는 상관이 없다. 2014년 8월에 입주한 이천 챔피언스파크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매각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마무리됐을 뿐이다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판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올해 지금 당장 구단이 써야 될 운영 자금 확보는 아니고 지난해 두산이 이제 2군 훈련장을 매각한 뒤에 임대 형식으로 운영 자금을 좀 확보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야구단을 향한 LG 모기업의 지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수년간 큰 차이가 없어요. LG 그룹 전체로는 올해 사업 불황은 아니고 LG 그룹 모기업 차원에서 야구단에 특별하게 비용 절감에 돈 주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구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번 가을 야구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한 데 대해서는 그룹 내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지금 선수단과 함께 고흥에 거금도에 마무리 캠프 하고 있어요. 아쉽게 가을 야구 접었죠. 빨리 탈락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코칭 스태프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코칭 스태프 내년에 함께할 코칭 스태프 인선도 마무리를 했다 그럽니다.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타격 코치, 투수 코치 그대로 가고 수비 코치 등 약간의 변동은 있고 키움의 내부 FA는 지금 박병호 선수 한 명이죠. 한현희 선수는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파문으로 KBO 징계,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아서 FA 등록 일수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는 팀 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박병호 선수가 FA 선언을 할 시기도 아니고 한국 시즌 마치고 며칠 있고 난 다음에 선언하고 승인하고 하죠. 만약에 FA 선언을 한다면 팀에서는 팀 내 위상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예우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후 성실히 협상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잡겠다는 거죠. 지금 고영욱 단장이 어제입니다. 16일에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출장 갔습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이제 백신 접종자는 격리 부담이 좀 덜해서 근데 직접 미국으로 갔어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 시장이 만만치 않고 난리도 아니라 그러는데 키움은 올 시즌 외국인 선수 2명 교체했죠. 근데 큰 재미 못 봅니다. 브리검 선수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었고 굉장히 키움이 외국인 선수 때문에 힘든 시즌을 보냈고 그래서 좋은 외국인 선수 확보가 올 시즌 첫 번째 키움의 스토브리그 과제가 됐습니다. 고영욱 단장이 들어온 뒤에 박병호 선수 협상도 좀 본격화될 거고 또 그리고 외부 FA는 그 다음 수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뜨거운 상황은 아니고 지난해 최주환 선수한테 4년에 42억 원 쭉 오프 딱 했죠. 에이전시에서 옵션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옵션 바로 올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움도 이제 투자할 땐 투자하는 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부 FA 협상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빨리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키움이 오히려 자생 구단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좀 빠르더라고요. 키움 관계자는 이제 코칭 스태프 인선이 마무리인데 고영욱 단장이 이제 기욱한 다음에 차츰 FA 시장 상황도 봐가면서 결론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